죽음의 문턱에 선 한 여인, 그리고 그녀의 영혼을 인도하러 온 저승사자.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운명에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 삶을 되찾기 위해 저승사자와 금기의 계약을 맺으며 시작된 여정. 그러나 계약을 통해 그녀와 저승사자 사이에 예상치 못한 감정이 싹트고 둘은 금단의 사랑에 빠지게 된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욕망, 희생, 그리고 운명이 교차하는 금기의 사랑 이야기.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저승사자. 한밤중 병원의 중환자실. 조명은 희미했고 기계의 경고음이 주기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침대에 누운 주인공 이서연은 숨을 고르며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주위의 소리는 멀리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녀의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 갑작스레 주변이 고요해졌다. 병실의 불빛이 흔들리더니 서늘한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이서연 씨, 낯선 목소리가 그녀를 부드럽게 불렀다. 서연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긴 다리와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인간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당신은 누구죠? 서연은 힘겹게 물었다. 남자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저승사자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데리러 왔죠. 그의 말에 서연은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기력이 닿은 그녀의 몸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저승사자 내가 죽은 거예요? 그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이미 떠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분노로 외쳤다. 아니에요. 난 아직 죽기 싫어요. 나에겐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어요. 저승사자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희망은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당신은 곧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절망하며 손을 내밀었다. 제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고 싶어요.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지만 당신의 강한 의지가 흥미롭군요. 만약, 그는 말을 멈추고 그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만약, 서연은 조바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만약 당신이 저와 계약을 맺는다면 한 번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놓치지 않았다. 대가가 뭐든 상관없어요. 살 수만 있다면 뭐든 할게요. 저승사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을 시작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계약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삶 속에서 특정 임무를 완수해야 하고 그것이 실패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제 것이 됩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 조건을 받아들일게요. 그 순간 저승사자는 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차가운 기운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며 희미하게 빛나는 문양이 그녀의 손등에 새겨졌다.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실 침대 위에서 헐떡이며 숨을 쉬고 있었다. 주변에 소음이 돌아왔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달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손등의 문양을 보며 자신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다. 이 삶을 되찾기 위한 금기의 계약. 서연은 병실 침대에 앉아 손등의 문양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것은 단순한 문신처럼 보였지만 서늘한 기운이 손끝에서 퍼져나가는 것이 분명히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이건 진짜였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병실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스며들듯 나타났다. 저승사자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제 계약에 따라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계약은 단순히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연은 그를 보며 차갑게 물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임무라면서요. 그걸 말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저승사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다. 임무는 당신이 살아가며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을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녀는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응시했다. 그런 식으로 돌려 말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데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손가락을 튕겼다. 그 순간 그녀의 주변이 변하기 시작했다. 병실은 희미해지고 그녀는 낯선 공간에 서 있었다. 주변에는 빛과 어둠이 혼합된 듯한 기묘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당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맺어온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그녀의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첫사랑이자 그녀가 가장 후회했던 사람 지훈이었다. 지훈, 그녀는 속삭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희미하고 불안정해 보였다. 그가 당신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저승사자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그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그에게 하지 못했던 말, 잊혀 전하지 못한 감정. 그것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이해하려 했었다. 그에게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를 잊으라는 거예요? 저승사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단순한 해결이 아니라 당신의 미련을 해소하고 진정한 삶을 찾는 것입니다.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며 다가갔다. 그의 모습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다. 기다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녀는 손을 뻗었지만 지훈의 모습은 그녀의 손끝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절망하며 저승사자를 돌아봤다. 이게 다인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는 차분히 말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찾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히 당신의 미련 속에 갇힐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겠죠.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래요. 제가 해결해야겠죠.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저승사자는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다. 계약은 당신 혼자서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죠. 그의 말에 서연은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그럼 내 옆에 있어 줄 거예요? 내가 이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게 계약의 일부라면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손등의 문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임무부터 시작해요. 참 계약 속에서 싹트는 금단의 감정. 어느새 서현과 저승사자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병실의 창문 옆 의자에 앉아 고요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승사자는 창가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계약은 생각보다 힘들군요. 서연은 문득 웃으며 말했다. 죽음의 문턱에 선 것도 끔찍했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저승사자는 창문 너머로 시선을 두며 차분히 대답했다. 모든 영혼은 자신이 남긴 미련과 감정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삶의 일부이자 영혼의 무게니까요. 그의 말에는 익숙한 단조로움이 있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슬픔을 느꼈다. 당신도 미련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아니, 저승사자가 그런 걸 느낄 수 있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저승사자는 영혼을 인도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감정은 인간의 영역이죠. 하지만 때로는 인간들과의 동행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조심스레 물었다. 흔들린 적이 있다는 건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의 미소가 살짝 사라졌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사랑은 저승사자에게 허락되지 않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단지 영혼을 이끄는 존재일 뿐 누군가에게 감정을 쏟을 수는 없습니다. 서연은 그의 대답에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당신이 보여준 친절함은 단순한 의무로만 느껴지진 않았어요. 당신은 나를 도우려 하고 내가 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천천히 말했다. 당신의 삶에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도운 겁니다. 그것이 제 일이기도 하고요. 서연은 창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저승사자는 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마치 대답을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병실을 나섰다. 저승사자는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며 말했다. 오늘은 첫 번째 임무를 다시 시도해 봅시다. 지훈과의 기억 속에서 당신이 마주하지 못했던 감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차가운 태도가 어딘가 모르게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절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의 여정을 돕는 존재일 뿐입니다. 제 자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도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스스로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걸 인정하는 것도 당신의 역할일 거예요. 당신은 나를 돕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뿐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여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의 손등에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다. 저승사자는 문양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참 강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제가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그의 말에 그녀는 놀라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아마도 당신이 인간이라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 그것은 단지 허락되지 않은 금기일 뿐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점점 더 강렬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타 운명을 거스르려는 두 사람의 선택. 깊은 밤 서연은 병실 침대에 앉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저승사자는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의 사이에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당신과 함께하면서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다. 저승사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 생각이죠?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죽음은 정해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면서 그런 규칙이 진짜로 중요한 건지 의문이 들어요. 정말 모든 게 정해진 대로만 흘러가야 하나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저승사자는 정해진 운명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의 질문은 저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녀는 그의 대답을 듣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도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나요? 저승사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당신처럼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의 선택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럼 당신은 나를 도와줄 거예요? 내가 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다시 찾는 것이든 계약에서 벗어나는 것이든 말이죠.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우리 둘 다 운명을 거슬러 봐요. 당신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면 나도 당신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의 손끝이 서늘했지만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그 선택을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날 서연과 저승사자는 그녀의 첫 번째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희미한 모습으로 나타난 지훈을 바라보며 다가섰다. 지훈, 내가 정말로 전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 그녀는 그의 모습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말했다. 그때 내가 너를 떠났던 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
내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어. 정말로 미안해. 지훈의 형체는 잠시 멈췄다. 그의 모습이 서린 듯 뚜렷해졌고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해의 표정이 떠올랐다. 이제야 알겠어. 넌 항상 나를 위해 노력했지.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건 나였어. 그는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서연. 이제 내가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형체는 점차 빛으로 변하며 사라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승사자는 그녀의 곁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을 묻고 있던 미련의 사슬 하나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나와 함께 있네요. 저승사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건 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군요. 그들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서연은 자신이 그의 존재에 점점 더 강하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오 영혼의 대가와 사랑의 결말. 깊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경계를 마주했다. 저승으로 향하는 거대한 문은 서린의 앞에서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문 너머에서 퍼져나오는 빛과 어둠의 기운이 그녀를 삼킬 듯 다가왔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승사자는 그녀의 곁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린은 문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문을 넘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선택의 여지를 얻기 위해서였죠. 이제 그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서린은 고개를 숙여 손등의 문양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계약 속에서 살아온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그럼 나와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이 문을 넘든 다시 삶으로 돌아가든 저는 당신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서린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당신이 없으면 이 모든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현, 당신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영혼을 인도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서로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뀔 수 없습니다. 서린은 그의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강하게 말했다. 그건 당신이 정한 규칙일 뿐이에요. 내가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이 나를 선택한다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죠? 저승사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손을 느끼며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금기된 감정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금기입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강렬한 빛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것은 두 사람을 감싸며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서린, 당신은 아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승사자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서린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설령 그것이 금기일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당신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승사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완전히 닫히며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서린은 눈을 떴다. 그녀는 병실이 아닌 푸른 하늘 아래 있었다. 옆에는 저승사자가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서린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곳은 당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삶도 죽음도 아닌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경계입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형태든 상관없는 거네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작게 웃었다. 당신이 선택했으니 저도 이 선택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사람은 푸른 하늘 아래를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경계의 흔적을 넘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번 이야기의 저승사자와의 금기의 사랑은 여러분께 감동과 여운을 남겼나요?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특별한 사랑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